여성 에너지는 밝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여성 에너지란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밝은 측면을 많이들 떠올리세요. 하지만 여성 에너지에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어두운 여성 에너지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강력함을 뜻해요. 우리가 밝은 여성 에너지와 어두운 여성 에너지를 조화롭게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성 에너지의 어둡고 강인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두운 여성 에너지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밝고 어두운 여성 에너지의 양쪽 측면을 균형 있게 가지게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성과 연애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거나 자기 사랑을 통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여성에너지 워크북과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링크는 하단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예전의 사회는 여성의 힘과 욕망, 지성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힘을 사용하면 위협적이다라는 낙인을 찍기도 하고 여자가 그냥 남자 말을 잘 듣고 지고지순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여성 에너지의 그 밝은 측면만을 이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밝고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이러한 측면만을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밝은 측면만 존재하는 여성 에너지는 반쪽짜리랑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측면도 포용했을 때 여성 에너지는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밝은 여성 에너지만 갖고 있으면 타인을 기분 좋게 해주고 타인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럴 수는 있어도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힘은 부족하게 돼요. 예전의 사회는 여성들이 그 어두운 여성 에너지와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더 강력해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두려워했고 여성들을 억압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잊고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매력을 숨기지 않고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감과 에너지를 되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여성 에너지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이토록 매력적인 그리고 강력한 어두운 여성 에너지 안에도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데요. 칼 융의 심리학과 고대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혹과 카리스마형이에요. 이 유형의 여성들은 권력과 존재감이 굉장히 강해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고문형 캐릭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극 중에서 고문형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때로는 거친 느낌까지 들어요. 이 캐릭터는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과도 닮아 있는데요. 세이렌은 노래를 해서 뱃사람을 끌어당기던 존재로 알려져 있죠. 세이렌들이 불렀던 노래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억눌린 욕망과 진실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고문형 역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반대로 타인의 안에 있는 욕망을 비춰주는 역할도 해주었어요. 이 유형의 매력은 자기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대담함에서 나옵니다. 다음 유형으로는 조용한 지배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직접적이고 화려한 매력을 갖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유형은 조금 더 정적이고요. 은근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침묵과 눈빛으로 상대방을 사로잡는 스타일이죠. 이 여성들은 에너지를 절제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송설의 캐릭터가 이 유형에 속하는데요. 헤어질 결심은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예요. 극 중에서 송설에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지만 그 안에 묘한 매력이 흐르고 어딘가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풍겨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형사가 송설애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송설애가 그 남자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 캐릭터는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포네와 닮아 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에게 납치를 당했지만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지하세계의 여왕이 되는데요. 이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페르세포네는 겉보기엔 부드럽고 예쁘지만 내면에는 냉정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송설애 역시 침묵 안에서 모든 걸 파악하고 있고요. 이 유형은 말로 표현하기보단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드러운 파괴형이 있어요. 파괴라고 하면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의 파괴는 사랑으로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랑을 통해서 과거의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고 있던 낡은 신념들과 스토리를 파괴하고 새로운 믿음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무의식과 삶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윤세리 캐릭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랑의 불시착의 윤세리는 성공한 여성이지만 내면은 늘 공허해요. 가족으로부터 등을 돌린 지도 오래되었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나를 더 멋지게 만들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전형적인 방어적인 여성성인데요. 윤세리의 키워드는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세리가 리정혁을 만나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후 사랑받을 수 없는 나라는 서사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줄 줄도 아는 새로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윤세리는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합하면서 사랑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힐러 역할을 해요. 모든 힐러는 파괴자와 회복자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믿음을 파괴해야만 새 믿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힐러들은 부드럽지만 상대방의 무의식과 삶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여신 이난나를 닮았어요. 이난나는 사랑과 전쟁,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다루는 여신으로 자신의 그림자와 상처를 받아들여서 스스로의 힘을 완성한 여신이에요. 이난나는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옛 자아를 죽이고 부활함으로써 파괴를 통한 재탄생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질서의 여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제가 앞서 말한 모든 여성들의 유형의 완성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선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통합합니다. 감정과 욕망, 직관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어느 것도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아요. 이 유형은 내면의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 유형의 힘은 외부의 권력이나 명성이 아니라 오로지 내면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영화 외계인의 캐릭터가 이 유형에 해당돼요. 이안은 남성 캐릭터들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의존적이지 않죠. 언제나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집니다. 이안은 의지와 행동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움직이고요. 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방향을 잡는 내면의 질서감이 강한 인물이에요. 이 유형은 그리스 신화의 여신 테미스와 닮아 있습니다. 테미스는 신들의 질서와 정의, 조화를 관장하는 여신인데요. 혼돈의 세계의 법을 세워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조율했어요. 테미스의 질서는 차가운 통제와 규율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 명료함을 통해 세상을 정렬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영화 외계인의 이안 캐릭터 역시 테미스의 이러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여성성을 깨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불안하거나 질투가 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 때도 있죠. 이때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배웠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여성성의 회복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느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구나. 나는 지금 이 정도로 슬프구나. 감정은 느껴지고 결국엔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억누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막히고 내면의 균형이 무너져요. 분노라는 감정을 유독 많이 느끼는 분들 계시죠? 분노와 같은 감정은 공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표출해서 나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대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해방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우리는 감정에 지배받던 나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나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일 때가 많잖아요. 이건 여성 에너지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남성 에너지는 선형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라면
여성 에너지는 나선형이고 흐름 중심적이에요. 여러 감정과 사건을 돌고 돌아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이러한 특징이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해요. 남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체크리스트를 빠르게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 효율적인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다르게 지어졌어요.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를 따라할 게 아니라 여자만이 갖고 있는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일할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성 에너지는 적절히 잘 다뤄졌을 때 강력한 창조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해요. 어두운 여성 에너지는 우리 안에 있는 거친 에너지, 다듬어지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즉흥성과 유쾌함, 원초적인 본능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그 특징들은 생명의 리듬처럼 작용해요.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모든 여성 안에 있는 이 야생성은요, 문명 이전의 언어이고요. 우리가 이걸 깨운다는 건 자연의 리듬으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자연의 선한 에너지의 흐름에 우리가 올라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남자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우리만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성 에너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현대의 여성성은 더 이상 밝음과 어둠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두 에너지를 모두 품은 채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욕망과 직감은 이제 여성의 리더십과 창조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여성 에너지는 세상과 싸우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두운 여성 에너지를 깨우는 건 우리가 더 큰 흐름을 수용하고 그 흐름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이미 사랑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성 에너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